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오늘 하루 황교안 대표의 동선을 따라서 취재하고 있는 강희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강 기자, 장소가 어디가 될지 저녁 때 들어서 굉장히 급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도 이 청와대 앞 분수대 앞입니다. 제 뒤로도 이 황교안 대표가 현재 깔개를 깔고 앉아서 이 단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국회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본청 앞에 계단에서 이 농성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자, 우리 MNG 카메라는 강희연 기자 말고 옆에 있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 좀 비춰줬으면 좋겠네요. 날이 지금 굉장히 좀 춥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껴입고 단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황교안 대표 쪽으로 좀 카메라를 좀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죠. 강 기자가 좀 그렇게 전해주시죠. 예, 그 황교안 대표가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좀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그 원래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국회 앞으로 옮기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언제 옮깁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히 언제 이 황교안 대표가 이 국회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이 황교안 대표가 이곳에서 계속 단식을 할지, 또 지금 의원들은 이 황교안 대표가 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황교안 대표를 그 국회로 이동을 해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이 어떨지라고 지금 설득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사실 이 청와대 앞에서 이 단식을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청와대에서 어렵다 이 난색을 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앞으로 이동을 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강희연 기자, 앞에 있는 카메라 기자한테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직접 지금 전해주세요. 황교안 대표 쪽으로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달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 측으로 이 카메라 앵글을 조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중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강희연 기자가 파악을 했습니까? 정확히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기 위한 이 지지자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 낮부터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갈 때도 이렇게 여러 명의 지지자들이 황교안 대표의 농성장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시 좀 확인을 할 텐데요. 그 장소가 원래 규정에 어긋나는 곳입니까,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 집시법에 따르면 이 청와대 앞에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황교안 대표 측,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도 이 사실을 알고 국회로 다시 이 농성장을 옮겨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저기서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당 측이든 누구든 저희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뒤늦게 그걸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한국당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현장에서 좀 더 이 청와대 측이나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우선 이 청와대 쪽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했기 때문에 이후 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좀 갑작스럽습니다. 오늘 단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단식을 하겠다는 것이며 단식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뭔가요? 정확하게? 예, 그 황교안 대표가 이 단식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인데요.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려져 있는 공수처법과 또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당장 27일부터 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다음 달 3일 가능하고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공수처법도 부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이에 대한 반대 메시지
메시지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 오늘 이 단식도 들어가게 된 건데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시대보다도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합 집산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입니다. 예. 자, 짤막하게 들어봤는데 그럼 앞으로 여야의 선거제나 아니면 검찰개혁 안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여야 간의 협상이 앞으로도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실무 협의가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단식 등으로 인해서 파행이 됐습니다. 예. 자, 다시 강희연 기자가 그 앞에 있는 카메라맨에게 황교안 대표 쪽을 좀 잡아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측을 예, 한번 좀 더 알겠습니다.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당을 해체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쇄신 요구가 나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지금 당내 쇄신 이런 것을 오히려 지금 그 옆으로 치우고 전선을 바꿔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내 쇄신 요구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건 어떻게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고민한 것은 지난 월요일부터입니다. 그 전날에는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 또 황교안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당내에선 인적 쇄신 요구와 또 리더십 논란도 일부 이어지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단식에 나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이를 이번 단식의 의미를 정치 공학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이 강기정 수석이 황교안 대표를 찾은 건데요. 강 수석은 나중에 이 기자들에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지소미아 종료는 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이 여야의 문제여서 청와대가 나서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모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 쇄신을 요구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필중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할 일도 많은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건 민폐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빗 단식 등 이것만 경험한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황 대표가 한국당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이기에 정부를 걸고 넘어져서 해결하려는 심산을 김세현 의원이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동시사퇴를 요구하는 등 쇄신 요구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안팎으로 자유한국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답이 단식은 아닐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곡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기를.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지금 단식은 대선만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고 대한신당은 한국당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단식이라는 출구 전략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단식을 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진작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할 문제죠. JTBC 김필주입니다. 예, 박성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키워드는 단식의 훈수로 잡았습니다. 단식 선배가?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들의 단식은 종종 있었고요.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야당 대표들의 단식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사진을 잠깐 보면 지난해 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당시 대표였고요.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도입을 주장하면서 열흘간 단식을 했었습니다. 예. 아이러니한 사실이
당시에 연동형 비례제를 한국당에서 검토하겠다, 논의를 해보겠다 해서 단식을 풀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 법을 막겠다고 단식에 다시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단식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결정을 다시 생각하고 국회에서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식 선배가 단식으로 해결되지 못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작아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맨 첫 줄을 아이고로 시작했네요. 예. 어떤 안타깝다는 뜻인가요? 단식이 본인도 열흘간 해봤기 때문에 예. 뭐 쉽지 않다라는 뜻을 예. 내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추정됩니다. 오늘 그 단식장에는 그 전광훈 목사도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단식을 하러 가는 길에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한기총에서는 그 주변에서 며칠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나타나자 전 목사가 손을 이끌고 이렇게 잠시 무대에 올라가서 황교안 대표가 몇 마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이 모습을 보고 황교안 대표를 따르던 몇몇 한국당 의원들이 망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당에서는 쇄신을 하면서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당 대표가 극우로 비춰지는 목사와 함께 있는 모습 자체가 부담이었던 겁니다. 몇몇 의원들은 말리로도 했었다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전 목사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청와대 앞 깔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예. 잠시 당시의 영상을 보면요. 옆에 계속 앉아서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저런 모습도 있고요. 전 목사는 본인도 단식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옆에 누군가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앉은 다음부터는 황교안 대표가 전 목사랑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서 조금 전 목사가 부담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혼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예, 그리고 알았습니다. 대화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는 자꾸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왜 시선을 지금 좀 뭐 손도 잡고 그러는데 예. 약간 뭐 이렇게 저 분위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당에서 중도 포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예. 저 장면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 예. 어떻게든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그럼 이제 했었습니다. 그만하라 뭐 이런 뜻으로 손을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예.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좀 그 미묘한 분위기였던 것 같긴 하긴 하군요. 예, 누군가 도와준다고 옆에 앉았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운 사람인 경우 예, 예. 뭐 이런 케이스가 될 텐데요. 그런데 전 목사가 한 훈수는 청와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강기정 수석이 황 대표를 찾아왔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 앞에 손님이 왔으니 찾아가 봐라 해서 강기정 수석이 찾아갔었는데 당시 전광훈 목사와 강기정 수석과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영 목사들만 청와대 불러가지고 밥 먹여주고 왜 나를 안 불러요? 나는 한기총 대표 회장이에요. 대표 회장. 목사님은 경찰에서 불러대. 아니 이거 농담하지 마시고. 예, 강기정 수석은 황 대표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광훈 목사가 훨씬 얘기를 많이 했고요. 경찰에서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등으로 4번이나 불렀습니다. 예.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앞을 오가고 있는데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임소라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청와대 앞이죠?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젯밤 10시쯤 이곳에 머무른 뒤 국회에 설치된 천막으로 갔는데요. 집시법상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칠 수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오늘 새벽 3시 30분 국회에 설치된 천막에서 기상을 한 뒤에 다시 이곳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국회로 돌아가고 내일 새벽에 청와대로 오게 됩니다. 예. 자, 잠은 국회 천막에서 자지만 농성은 청와대 앞에서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세우는 이유랄까요? 그건 뭘까요? 청와대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생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때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했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려고 하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 이 펜스 뒤편으로 지지자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점들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한테 들리게 하겠다. 뭐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기정 정무수석은 오늘도 이틀째 아마 그 황교안 대표 있는 쪽을 찾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지소미아 관련 발언도 한 것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더 오갔습니까? 이것 외에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황교안 대표에게 이 한 아세안 정상 특별회의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부산으로 내려가십니다. 5당 대표님, 원내대표님들이 다 와서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결정이 어렵더라도 바른 결정 또 국민을 위한 결정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은 가겠다는 얘기일까요? 안 가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부산에서 열리는 이 대표 만찬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사실상 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단식 중에 만찬에 참석하기도 좀 그럴 테고. 그 당 내부적인 문제를 돌파하려고 단식에 나섰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현안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를 잠깐 보시면 이 한국당 당기 그리고 태극기가 설치가 돼 있고 또 배경판도 오늘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천 당사를 만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는 김무성 의원도 잠시 다녀갔고요. 오늘 외통위 또 환노위 복지위 상임위원들이 이곳을 찾아서 정책 간담회를 이어가기로 했고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조금 전에 면담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면서 오늘 현역 의원 3분의 1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 때문에 인적 쇄신 요구가 가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한 대답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국당은 밖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촘촘하게 당직자들의 근무표를 짰습니다. 여야에서는 황제 단식, 의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노조는 비상 업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 앉자 한 당직자가 담요를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돕기 위해 별도의 근무표도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밤과 낮 12시간으로 나눠 당직자 4명씩을 배정했습니다. 임신 중인 당직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무표 아래엔 당대표님 지시사항이란 문구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제 단식, 갑질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0분마다 건강 체크, 거동, 수상자, 접근 제어, 취침에 방해가 안 되도록 소음 제어, 미근무 시 불이익을 주는 근무자 수치까지 배포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전 단식으로 빈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의 진정성은 없고 의전왕의 행태만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사무처 노조는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은 비아냥대고 비하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당직자가 밤샘 근무를 서며 비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꽤나 화제가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총리가 배식을 받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던 것이죠. 좌밥 우국, 즉 왼편에 밥을 오른편에는 국을 담아야 하는데 총리가 식판의 위치를 헷갈리면서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밥과 국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밥 우국이 아니라 좌국
우밥이 되었던 겁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 실수인가도 싶고 지나친 조롱이다 싶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좀 예민했습니다. 고된 훈련 시간을 견디며 종일 기다렸을 군대에서의 배식, 그 마음을 겪어본 이들이 바라본 그의 식판은 총리가 어찌됐든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점과 맞물리면서 그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좌우가 바뀐 그의 식판은 무언가 어색하고 흔쾌하지는 못했죠. 그렇게 식판을 받았던 그가 어제부터는 식사를 하지 않고 있죠. 어제부터 청와대 앞 아스팔트 위에 앉았습니다. 단식은 오늘로 이틀째. 청와대 앞 천막이 불법이라 하니 아예 가림막도 없이 차가운 맨바닥 위에 앉아서 결기를 보이고 있는데 스스로 밝힌 그 절박한 요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왜 지금, 왜 저 방법이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단식은 사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는 모양입니다. 자칭 개신교계 대표 목사의 조언까지 받아가면서 그들만의 응원과 성원 속에 진행 중인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그것도 어찌 보면 중도를 끌어안겠다면서 극우와 손을 잡은 셈이라 수년 전 좌국 우밥으로 담겨졌던 그의 식판만큼이나 어색하고 흔쾌해 보이지는 않는 터. 우리가 기억하는 정치적 단식에 대한 기록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어떤 단식은 정치의 흐름을 바꾸었고 어떤 단식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기록되었으며 또 어떤 단식은 아예 무관심 속에 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단식은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면서 또 사흘째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유한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지소미아 종료가 일단 유예가 됐습니다. 단식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단식은 계속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발표 이후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국회로 돌아가서 농성을 이어가자. 이렇게 참모진이 지금도 설득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황 대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일단 종료가 유예됐지만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철회도 요구해왔기 때문에 황 대표의 단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한국당은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김명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다.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네,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요구사항도 있고 단식을 멈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다른 당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에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초당적 협력에 좀 나서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정의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훼손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지만 그 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선 넘은 오빠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도를 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진 이종걸 의원이 단식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교환 오빠,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상의도 없이 단식하시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 국민이 공감 안 해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예. 계속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보다 제가 원내대표를 총선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도와주실 거죠? 미국에서 경환이가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오빠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전해서 담아서 그렇게 한 거군요. 그 마치 미국에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뭐 소위 빙의했다고 하죠. 뭐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비판 글을 쓴 건데 그러면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을 한 겁니다. 예. 자, 분명히 두 사람이 오빠 동생 할 사이는 아닌 것 같고 한국당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군요. 네,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희화화하는 명백한 성희롱이다, 꼴불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강승규 전 의원은 서로를 비판할지언정 선을 넘지는 맙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가운데서 이 밑에 손은 누가 키우나 내용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만희 의원이 전한 내용은 여성을 희화화하는 명백한 성희롱, 이 부분이 이만희 의원이 전한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또 이 풍자라고는 하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엄연한 직책이 있는데 굳이 오빠라는 호칭을 쓴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논란이 일자 이종걸 의원은 나중에 글을 이렇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교환 오빠라는 호칭은 황당 대표님으로 수정을 했고 미국에서 경원이가라는 마무리는 미국에서 원내대표 나경원 올림으로 고쳤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어떤 분들은 특정 단어에 불편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살펴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이종걸 의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좀 보시죠. 저렇게 흑백의 고등학교 사진, 이 황교안, 이종걸 이름이 보이는데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고 45년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사람은 날선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등을 돌린 모습인데 어떤 말을 했었는지 최근에 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정치인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나 또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렇게 보신 것처럼 45년지기에서 한 사람은 야당 대표로 또 한 사람은 여당 중진 의원으로 좀 입장이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결정적 역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황교안 대표부터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예. 근데 대표님 너무 건강 이러실 사실 시작한 거는 선거법 때문에 같이 잘 싸워봅시다. 뜻을 잘 살피고 원내에서도 잘 챙겨주셨으면 뭐라왔습니다. 아유 다행이야. 너무 날씨가 차서. 예. 자, 어제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단식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뭐 들으셨지만 황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뭐 지소미아 문제도 요구사항 중 하나이긴 했지만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막기 위해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비행기 내리자마자 또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좀 이런 말로 치켜 세우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결국 황교안 대표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단식이 결국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황 대표의 단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글쎄요, 어제 결정을 내린 청와대나 정부 여당 생각은 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 정도로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새벽에도 저렇게 황 대표를 찾았고 오후에도 또 한 번 황 대표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뭐 들으신 것처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단식이다라는 말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를 두고 뭐 불화설 내지는 좀 엇박자로 보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안 그래도 황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창장 수여 논란이라든지 또 가산점 발언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또 단식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는 날에 원내대표는 미국 가버리더라라는 식으로 좀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두 번씩이나 황 대표를 찾은 것은 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단식 장소가 국회 앞이기도 하고 청와대 앞이기도 한데 황 대표는 오늘 이제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제가 한국당 관계자와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오늘도 밤샘 농성을 계속할 거라고 합니다. 좀 영상을 제가 잠시 보면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황 대표가 청와대 인근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했는데 집시법 때문에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저렇게 텐트를 차리고 노숙을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밤에는 국회에 있다가 또 낮에는 청와대로 와서 단식 투쟁을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겁니다. 뭐 청와대 한국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황 대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합니다. 이 한국당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